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3년 10월 22일이에요. 일요일이네요 보니까. 예. 자, 오늘은 가자지구 병원 폭파 사건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보, 그 실체적인 진실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가 좀 등장했기에 그 부분을 여러분하고 좀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 자, 이게 보도가 된 것이 채널4라는 곳이에요. 채널4 뉴스 보이시죠? 채널에 제가 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이게 공영방송이더라고. 영국 공영방송이에요. 예. 자, 그리고 이 제목이 이제 동영상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느냐 하면은 인권기관이 가자병원 폭격에 대해서 새로운 의문을 제기했다. 상당히 이제 누구를 떨여서 제목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때 어떤 상황이 있겠죠. 실제 내용을 봐서는 뭐 제가 오늘 영상 제목에 그런 것처럼 대문 사진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거예요. 이 조사 결과가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 관련된 내용을 소개드렸는데 그것은 이제 아랍권의 매체를 통해서 전달됐는데 조금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상당히 뭐 충분한 부분도 있었지만 마침 오늘은 이 조사기관이 존재하는 영국, 소재한 영국에서 그들의 공영방송이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한 자료가 있었기에 여러분하고 이제 공유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 채널4 뉴스는 296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이 조회수가 어제 나온 건데 20만 명 정도 돼요. 제가 봤을 때는 한 18만 명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접했을 때 댓글이 한 3,000개 정도가 달려 있더라고요. 예. 자, 그 내용을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에 두 가지 기관이 등장을 해요. 이제 어제 영상에서는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이에요. 두 가지 기관이 존재하는데 파악이 되지 않았던 그 기관의 이름이 이어샷이라는 기관이에요. 여기 NGO라고 되어 있죠. 저거는 뭐 영어로 Non-Government Organization 이렇게 되어 있죠. 비정부 기관. 예, 이런 기관이고 여기도 어제 소개드렸던 Forensic Architecture처럼 이제 공권력에 의한 폭력 살인 사건 등에 대해서 공정한 한 과학적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 의뢰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이 제목을 보면은 Preliminary Audio Assessment라고 되어 있죠. The Missile Attack on Al-Ali Hospital 여기 되어 있어요. 밑에 뭐 사람들 이름, 관련자들이 지금 이 보고서를 쓴 사람들 이름이 좀 한 3명, 4명, 4명 정도 언급이 되어 있죠. 뭐냐, 알알리 병원, 가자지구 병원이죠. 5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난 그 병원의 사건에 대해서 예비적인 오디오, 음원 분석이다. 이 음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폭격할 당시, 포탄두가 떨어질 당시에 찍힌 화면이 있어요. 여러분도 많이 보시는 화면일 텐데 제가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음원의 분석,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도플러 효과를 이용해서 어느 방향에서 탄두가 날아왔느냐를 분석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 제공한 하마스 조직원들끼리 통화한 내용, 오발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원하는, 증거하는 그런 자료죠. 그 두 가지 음원 분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채널4에서 소개한. 자, 일단은 먼저는 그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음원, 하마스가 오발로 쏜 로켓탄이라는 그 음원을 분석인데 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이 음원은 두 가지가 따로 녹음된 음원이, 근데 사실 하나처럼 대화한 거니까 하나의 음원이 돼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음원을 따로 녹음된 것을 하나로 붙이고 우리도 흔히 접할 수 있는 음원을 믹싱하는 소프트웨어로 믹싱을 한 것이 뚜렷이 파악이 된다. 뭐 내용을 고치는지 이것까지는 알 수가 없죠. 최대한 보수적으로, 또 이런 기관에서의 자료들이 주로 법적인 증거 자료로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염두에 둔 그들의 분석이에요. 자, 이 보고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가짜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그거는 더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건 이스라엘을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예.
여기 보면 뭐 그 아랍어의 발음도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전문가들한테 위탁을 해서 그들의 발음 부분까지도 체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여기는 없어요. 후처리가 들어간 어머님으로 원본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본이 후처리가 들어간 즉 사진으로 치면 뽀샵이 들어간 어머님으로 법적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다. 이어 샷의 의견으로는 이 음성을 대중매체가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 연합뉴스 TV 같은 데서 이걸 그냥 실어 나르죠. 뭐 제가 다른 언론들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군데서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이스라엘군의 의견을 그대로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 전달하죠. 그런 경우에 대중매체가 활용할 때 디지털적으로 후처리된 어머니라고 경고 없이 소개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다. 왜? 많은 오해, 잘못된 여론 형성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적했다고 봅니다. 예. 자, 두 번째는 포격 방향이에요. 두 번째 동영상 음원 분석이죠.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가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그 도플러 효과라는 게 내가 있는 지점에서 나한테로 다가올 때 빠른 속도로 앰뷸런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이 음파가 압축이 돼서 피치가 높아진다. 즉 고음이 나온다. 거꾸로 나한테서 멀어질 때는 이게 저음이 나온다. 음파가 늘어져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걸 통해서 나를 기준으로 이게 나한테 다가왔다가 어디서부터 멀어지느냐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도플러 효과고 레이더 같은 데서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위치를 찾을 때. 자,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X축, Y축이라고 보시면 Y축이 그 피치예요. 즉 얼마나 고음이 나는가. 즉 아까 앰뷸런스로 비유를 드리자면 앰뷸런스 자체에서 나는 소리는 똑같아요. 근데 그들이 빠른 속도로 나한테 다가왔을 때 관찰자가 보는 입장에서는 그 소리가 고음이 나는 거예요. 멀어질 때는 저음이 나고. 경험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말하는 게 뭐냐? 피치가 올라가요. 고음이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나한테로 포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쪽으로. 내 있는 쪽이 아니라 내 방향으로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어쨌거나 나한테 가까이 오는 쪽으로. 가까이 온다고 해서 꼭 나한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저 멀리 있다가 내 100m, 200m 앞으로 지나가도 그때가 가장 가까운 지점이에요. 거기부터 멀어지면 저음이 된다. 즉 이것은 쭉 올라가요. 고음이 되다가 정점을 찍었죠. 그러다 다시 내려가죠. 정점을 찍은 위치가 어디냐? 촬영 지점하고 직선거리 있는 상황이에요. 촬영 지점하고 가장 가까운 곳이에요. 그 다음부터 피치가 내려가죠. 저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은 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포탄이 슝 하고 날라온 소리가 들렸으니까. 그런데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 촬영자의 위치가 나와요. 탄착 지점, 그 병원에서 동남방으로 150m 상당히 가까운 곳에서 찍힌 사진이에요. 영상이에요. 자, 요거 뒤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낭을 잘 보세요. 즉 관찰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포탄이 나를 지나서 떨어진 거예요. 맞죠? 그게 어디 위치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지나서 나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왔을 때 가장 고음이 났다가 지나쳐서 저음이 들린 후에 얼마 안 있어서 탄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좀 이따 사진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해지실 거라고 봅니다. 자, 이게 이제 가자지구 병원의 위치예요. 그러면서 요 데이터만을 가지고 파악을 해봤을 때 병원의 오른쪽, 즉 방위로 따지면은 동쪽에서 이 네 군데 방향에서 날아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 네 군데 파란색 화살표 보이시죠? 그리고 잘 안 보이는데 제가 동그라미로 강조를 했습니다. 노란색. 그게 촬영 위치예요. 저기가 150m 떨어진 곳이에요. 자, 이 네 곳의 특징이 뭡니까? 촬영 위치를 지나가야 돼요. 탄이. 자, 그러면 아까 그래프를 한번 더 생각해 보시면 내가 있는 위치로 가까이 왔을 때는 포탄의 속도가 포탄의 포탄이 날라오는 소리가 고음으로 돼요. 그러다가 저음으로 바뀌자마자 날 지나갔으니까 저음으로 되자마자 꽝 하고 터진 겁니다. 자, 이 초기 분석 가지고 봤을 때 도플러 효과를 갖고 봤을 때 이 네 가지 방향은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이 빨간색 방향
하고는 정반대다. 이게 핵심입니다. 예, 예. 자, 저 말은 뭐냐? 이스라엘이 한 말이 맞으려면 이 관찰자 입장에서 봐서는 포탄이 날라오는 동안 계속 고음이 증가해야 돼요. 맞는 순간까지도. 왜냐? 포탄이 관찰자인, 촬영자인 나를 넘어가지 않으니까. 제가 그래프로 표시했죠. 제가 덧대에서 그린 건데, 이 촬영자 위치에서 봤을 때 소리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맞느냐, 도플러 효과를 봤을 때 소리가 꺾이면 안 돼요. 꺾였다는 것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나를. 그런데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위치를 보면은 아니에요. 소리가 계속 더 날카로워져야 돼요. 맞는 순간까지도.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동쪽에서 왔다, 서쪽이 아니다. 정면으로 배치하는 거죠. 이스라엘군의 말이 이 비영리 기관, 비정부 기관에서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겠죠. 이 분석은 그렇다. 그런데 그걸 대중이 해석하고자 하면, 법정에 이슈가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스라엘 말이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 한국 법정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로 하자면은 본인이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상대방을 오히려 공격하려고 했다. 이거 죄질이 더 안 좋다고 이야기했어. 그런 상황이에요. And that sound recorded by a geolocated eyewitness 150 meters southeast of the hospital. 자, 마지막으로는 일단 동쪽에서 날라온 것으로 보이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보자. 자, 요거는 어제 말씀드린 포렌식 아키텍처 런던 대학에 있는 기관이에요. 여기도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곳이에요. 공권력에 의한 폭력이나 살인 사건에 대해서 객관적인 조사를 해주는 곳이에요. 자, 이 사진이 그 아랄리 병원 주차장에 포탄이 떨어진 그 곳이에요. 정확하게. 예. 여기 떨어진 거 가지고 500여 명이 지금 사망을 한 거예요. 자, 요것을 소위 말하는 3D로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포탄이 어디서 어떻게 날아왔느냐.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왼쪽은 이 화구에 경사가 급해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구의 경사가 낮아져요. 지면으로 향하는. 자, 그래서 이 분석한 결과는 제가 봐서는 사진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결과입니다. 저 위쪽에서 왔다. 즉 화구의 경사가 깊은 곳에서 날아왔다. 터졌다. 그리고 화구의 경사가 낮은 쪽으로 폭발이 갔다. 그리고 파편 분석을 해봤더니 파편도 그쪽으로 확 튀었다. 즉 이것은 지금 보이는 노란 줄 요 위치에서 왔다. 이 노란 줄이 어디냐? 북동쪽이다. 동쪽 중에서도 북동쪽이다. 이렇게 특정한 거예요. 자, 이거는 정면에서 찍은 건데 이 우리가 보는 지금 시야가 향하는 방향이 바로 폭발이 진행이 된 쪽입니다. 파편이 흩어진 쪽이죠. 저는 이 사진만 봐도 어느 정도 감이 오던데 이게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심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포탄이 날아온 방향부터 폭발이 주된 폭발 방향으로 약간 이게 뭐랄까 원추형이에요. 정확한 원이 아니고. 그리고 이쪽에 그을린 모습들이 보이죠. 이쪽으로 흙이. 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군이 주장하는 이 왼쪽 방향은 하고는 터무니없다. 오히려 정반대 방향에서 날라왔다. 이스라엘군의 포병들이 있던 방향에서 이거예요. 저게 이스라엘군이 저기 있느냐 없느냐는 확인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여론이 우리가 이걸 보는 입장에서는 왜 이스라엘이 이미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자, 이런 내용이 이제 언급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서 위에 보면은 이제 위에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어샷에 있는 사람이에요. 조사하는 데 관여됐던 사람이 이해 설명을 하고 있고 밑에는 포렌식 아키텍처에 있는 근무자예요. 이제 포렌식 아키텍처 같은 이제 이런 인터뷰도 소개를 했습니다. 좀 이제 보여드린 자료를 보완하는 이야기들을 했죠. 포렌식 아키텍처 같은 경우는 이 자료를 다른 무기나 화약 전문가들하고도 확인을 했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요. 이 방송에서. 그들과 의견 일치가 있었다.
이거보다 더 무슨 큰 자료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들 기관들은 이런 사건을 많이 다뤄본 기관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이 국제적인 법정에서 쟁투를 벌일 때 그 증거 자료로서 사용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이 채널4가 공영방송인데, 야, 영국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댓글 3,000개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댓글 1등, 2등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좋아요 순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것을 보도해줘서 채널4 고맙다. 이것에 대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바깥의 이론이 엄청나게 지금 양극화되어 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공정한 보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론이 형성하는 데, 여론이 올바르게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도 많이 듣는 이야기죠. 네, 전 세계가 다 비슷합니다. 예, 우리가 결코 못하지 않아요. 우리가, 여러분이나 저가 요구하는 거, 그게 우리의 문화적인 지금 힘 있죠. 뭐 노래나 드라마나 영화나 그거만큼 우리의 민도는 상당히 높다. 우리나라의 수준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밑에 걸 보면은 이 채널4가 늘 이런 보도 태도를 방향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요즘 들어서 이런 TV를 보면서 채널4를 보면은 내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예? 그런데 요 영상만큼은 예? 내가 칭찬을 해주고 싶다. 이것은 진짜 저널리즘이다. 예. 그리고 이런 저널리즘은 요즘 아주 귀하다. 예. 저도 이 공영방송이 평소에 보도 태도와 다르게 다른 보도들 찾아보면은 그냥 하마스를 적대시하는, 팔레스타인을 적대시하는 내용들로 가득해요. 이것만 유독 도드라져요. 제가 보기에도 대충 살펴봤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져요.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까 여론이 이제 양극화되어 있다 이런 이제 표현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은 지금 우크라이나 전하고 상황이 전혀 다르다. 이런 영국 같은 나라에서 우크라이나 전 같은 경우는 양극화가 안 돼 있죠. 단극화돼 있죠. 의견에 대해서. 그런데 이 사안은 다르다. 제가 거듭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전 세상 사람들이 여기에 보고 있다. 관여하고 있다. 계속 판단한다. 이거 엄청나게 의미 있는 이벤트다. 국제적인 이벤트다. 예, 여기서 실수하면 큰일 난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어떤 변곡점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전쟁이에요. 예. 자, 지역별로 여론이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그랬는데, 이거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게 미국에 있는 기관이에요. PW 리서치라는 데인데, 여론조사한 거예요. 작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말씀 나눌 수도 있고, 뭐 친구들, 직장, 또 집에 자식들, 또 부부 간의 이야기 나눌 수 있지만, 미국 사례 한번 볼까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55%, 부정적으로 41%.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았어요. 자,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여기서 가장 큰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여주는 게가, 밑에 거는 이제 정치적인 그런 거라서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연령대별로 보면은 짙은 파란색이 이스라엘이 싫다라는 거예요. 연두색이 이스라엘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대 보면은 56%가 싫다예요. 이스라엘이. 41%가 좋다예요. 그런데 65세 이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싫다가 27%, 이스라엘 좋다가 69%예요. 이 여러 가지 기준 중에서 뭐 성별, 또 정치적 성향 이런 걸 다 떠나서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연령대예요.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이번 가자 전쟁에 대해서 젊은이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예, 생각보다 많이 다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것은 이들 세대들은 지금 소위 BTS로 대변되는 한류 문화, 여러분 그거 과소평가하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상당히 그것을 중요하게 평가하거든요. 우리 문화가 새로 번져가고 그들의 문화, BTS로 대변되는 그 문화가 가진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드라마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뭐 기생충이든지 영화, 아니면은 제가 최근에 본 무빙이든지 아니면 오징어 게임이든지 그런 어떤 실현하는 가치, 그게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런 생각에 깊이가 있다는 거, 예.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세대에서 이스라엘 실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자, 이것은 우리가 이 사안을 국내에서 보더라도 뭐 일단 종교별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져요. 예. 다분히 입체적인 시각을 전달해 주는 부분도 있다. 예, 이런 말씀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